우린 어린 시절부터 저염식을 해라, 짜게 먹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만큼이나 자주 들은 익숙한 말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신념처럼 자리 잡은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검진과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 이분의 말씀을 빌려볼까 합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을 쓰신 존 맥두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기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암이라는 큰 병과 조기 진단의 피해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안녕, 라붐시클레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저염식을 해라,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말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질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던 소금의 중요성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책들을 통해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금의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왜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님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 압축된 문장 속엔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소금 관련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부가 깊숙이 관여됐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소금을 적게 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끔찍한 질병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시원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우리 인체의 건강한 혈액과 독소 배출에 꼭 필요한 이 소금을 왜 정부까지 나서서 저염식을 하라고 강요했는지 그 엄청난 비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단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들으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화가 날 수도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건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전 저도 이렇게 준비했지만 미리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먹잔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금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많지만 그중 몸과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그리고 맑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흥분하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진실을 아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저의 당부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들이 소금 부족 때문이라고? 알쏭달쏭했던 궁금증 확 풀어줄 정보 가득한 그리고 소금의 억울한 진실 알아볼 놀라운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 3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소금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굵직하게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다 보면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땐 라붐시클레TV 지난 소금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다양한 소금 관련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도움 받아보시고요. 이미 다양한 영상으로 소금의 중요성을 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쭉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읽어드릴 테니 나에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끔찍한 질병들. 역류성 식도염, 감기, 류머티즘, 소화 탈모,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비염, 천식, 피부 가려움증, 건조한 피부, 입병, 구취, 변비, 장 무력증, 치질, 좁쌀 여드름, 아토피, 당뇨병, 간염, 축농증, 부종, 어지럼증, 무기력, 냉증, 저체온, 전립선 이상,
요통, 탈모, 노화, 주름, 소화불량, 가스, 화병, 우울증, 집중력 저하, 신경쇠약, 악몽, 환청, 지루성 피부염 등등. 어떠신가요? 참 많죠. 이것도 압축한 거예요. 소금의 중요성을 공부하면서 저도 상당 부분 해당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더 늦으면 작은 증상들이 큰 병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맞아요. 우리 모두 관심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질병들의 원인이자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수분 부족, 만성 탈수로 인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에요. 몸속에 독소가 가득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60~70%를 차지하는 수분, 혈액, 체액이 몸 전체를 행복하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흘러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혈관은 독소와 노폐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막힌 혈관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로 인해 활성산소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증상들로 우리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알아챙김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로 말이죠. 여러분, 이 질병들이 과연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오늘 죽습니다가 아니라 가려움증, 당뇨병, 이명, 변비들의 증상들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공포심이 드는 암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질병과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나요? 의사의 말만 믿고 권해주는 항생제를 먹어 내 몸을 무디게 만드는 게 정답일까요? 이 약품들과 병원에 대한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순서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누누이 권해드리는 소금으로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소금 자체가 어떤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선한 물과 소금이 온몸을 돌며 찌꺼기를 짜내고 배출하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 공급해준 영양소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몸의 배출 기관인 소장, 대장, 방광, 폐, 피부 등을 통해 그리고 눈물, 콧물, 침, 땀 등으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몸속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제거해줘야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가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몸속에 독소를 빼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따뜻한 소금을 마시기 바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소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 인체는 0.9%의 염분이 항상 유지되어야 해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체액들이 모두 짠 것만 봐도 인체에 소금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금 커피 마시기, 음식에 간 더해 먹기, 과일 채소에 뿌려 먹기, 항상 휴대에 갖고 다니면서 음식에 수시로 찍어 먹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따뜻한 소금물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시는 방법은 가정집이나 회사에 모두 머그컵 있으시죠? 크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머그컵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머그컵에 커피 스푼으로 1스푼에서 1스푼 반의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 뒤 천천히 식히면서 드시면 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오신 부분은 너무 많은 소금 섭취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소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였는데요.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양과 상관없이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는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똑똑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필요한 수분과 0.9%의 염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모두 배출시킨다는 뜻이에요. 사용된 묵은 수분과 과잉된 수분은 버리고 신선한 수분을 몸 안에 잡아두는 거죠. 참 똑똑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라는 것과 식후엔 2시간 이후에 드시라는 거예요.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는 소금물은 몸에 흡수되도록 천천히 수시로 먹어줘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소금물을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각자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 설사, 두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에 먹어줘야 하는 건 비단 소금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식사 후 마시는 이 한 잔의 물이 너무 맛있던데 지금은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바로 마시는 물은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스를 차게 만들어 더부룩하게 됩니다. 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은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임무와 제안하는 건강 지식입니다. 자, 드디어 3번째 순서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3번째 내용 정말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나 라붐 시클릿 TV 소금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소금이 인체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린 어린 시절부터 저염식을 해라, 짜게 먹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만큼이나 자주 들은 익숙한 말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신념처럼 자리 잡은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검진과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기진단은 더 필요하다고 많이들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 이분의 말씀을 빌려볼까 합니다. 살 안 찌고 사는 법이란 책과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을 쓰신 양심의사이신 존 맥두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암 증가율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일 정도로 숨겨져 있다. 그들은 조기검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기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암이라는 큰 병과 조기 진단의 피해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통이 있어. 몸 어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려워서 연고라도 발라야 해. 감기에 걸렸어. 이럴 때 우리 맨 처음 뭐 하죠? 내 몸에 독소가 쌓였군. 내 몸의 림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곧장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저도 병원에 몇 번 가봤지만 대기 시간은 길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도 3분 내외? 그래도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그때뿐. 다시 재발이 되고 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번거로워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간편한 약을 찾게 되죠. 처방전이 있든 없든 그 약들을 먹었을 때 앓고 있던 질병이 싹 나았나요? 그러셨다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 그때뿐인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약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님의 저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몸을 살린다는 그 약을 처방받고 무려 1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매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부작용과 독성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약들을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미 퇴역군인청 건강본부의 케네스 카이저 박사도 너무 많은 신약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품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씁쓸하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선진국인 미국의 실태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신약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부작용, 사망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피해 예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 연구를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즉,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 구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 고기류, 면, 밥, 빵, 탄산음료 등 혀끝에선 맛있지만 몸에는 해로운 음식의 종류는 날로 늘어납니다. 또한 의사와 대중매체와
가깝게는 우리 할머니, 부모님조차 삼시세끼는 꼭 먹어야 한다고,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굳게 믿으시면서 자녀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왜? 국가가 그렇게 강제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신선한 재료의 음식 섭취보다 간단하다는 이유로 각종 제약회사들의 영양제로 대체됩니다. 게다가 운동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 몸이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신호를 주는 게 감사한 일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지키고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관련 좋은 습관을 생활화하고 지식과 지혜도 쌓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라붐시클리TV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에게 지식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 책임을 나라가 져주나요? 아니요. 오로지 내 몫이고 더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 운동, 음식, 소금, 건강 관련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저 역시 혼란스러운 때가 종종 발생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유는 어디에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부러라도 우유와 유제품을 챙겨 먹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유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뼈의 칼슘을 빼내간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난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인즉 우유를 생산해내기 위해 억지로 소에게 강제 임신을 시키고 새끼를 낳자마자 젖을 따내기 위해 송아지와 생이별을 시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 하더라도 내 새끼한테 젖 한 번 못 물린 채 인간이라는 것들이 내 젖을 억지로 짜냅니다. 어미소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가슴이 울컥해지는데요. 어미소는 울고 풀고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짜낸 그 젖이 과연 좋은 성분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다음은 고기. 많은 전문의조차 고기는 만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는 고기를 동물의 시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고기 섭취를 당장 멈춰라 라고 하는 반면 다른 목소리로는 기력 보충을 위해 적당한 육류 섭취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커피. 커피는 백해무익이다. 이뇨작용과 탈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적당한 커피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 영양제나 계란 등에 대해서도 어디에 좋다, 꼭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의견에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습관과 똑똑하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중 제가 계속해서 소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소금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과 증상들을 외면한 결과 병원과 제약회사의 희생양으로 살아왔잖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기 진단으로 겪지 않아도 되는 마음고생 하시고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약물들에 의지하며 100세, 120세까지 사실 건가요? 식습관을 바꿔주고 운동을 하고 몸속 독소를 빼주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질병들을 이 질병은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살아야 하냐는 말이죠. 결론 내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증상 지금 겪고 계신가요? 까먹으셨으면 영상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우선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혈액을 돌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매일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주는 일은 고작 몸속 독소를 빼주는 일일 뿐인데 이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시세끼 말고 1일 2식으로 식사도 줄여보고 저처럼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도 해보고 걷기 운동도 해보시고 맨발 걷기도 해보시고 음식을 먹는 순서부터 바꿔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라붐시클리TV 지난 영상들이 뜬금없이 올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구나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구독자님께서 제가 소금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 소금 판매 목적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 영상을 한 개만 보셨거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소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소금을 먹고 이건 정말 권해줘도 되겠다 할 만큼 좋은 소금을 찾게 되면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저에게 어떤 소금을 구입해야 하나요? 라면서 DM이나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제가 처음 소금을 선택할 때 주변에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문의할 데가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의 저를 생각해서 필요하신 분께는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소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아팠던 한 사람으로 그 고통과 간절함을 알기에 그 극복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몸 어딘가 몹시 아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들은 간호를 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병과 싸우는 건 오롯이 내 몫이에요. 꾸준한 소금물 마시기로 건강한 몸 만들어서 우리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미리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집중해서 보시느라 아직 좋아요 못 누르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자, 이번엔 구독자님들, 독자님들, 지인분들께서 참 많이 해오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언제 먹어야 하나요?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잠자기 전에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혈관건강, 노폐물 제거, 만성탈수와 염증 예방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질병과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너무 중요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끔찍한 증상과 질병 편에서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지만 라붐 시클릿TV 특성상 중복되지 않는 늘 새로운 내용을 전해드리잖아요. 지난 영상과는 다른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영상까지 찾아보신다면 소금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쭉 읽어드릴 테니 나한테는 몇 개나 해당되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경련, 손발저림, 구역, 구토, 소화불량, 두통,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 안구건조, 건조한 피부, 발바닥에 지나친 각질, 수족냉증, 식은땀, 탈모, 저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합병증, 변비, 가려움증, 저체온증, 만성 피로, 성장 저하, 골다공증, 통풍, 결석, 치주염. 그 다음은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땀을 자주 흘릴 때,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군것질을 자주 할 때, 입에 침이 자주 마를 때,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계속 허기가 질 때, 가스가 자주 찰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올 때, 음주 전후, 염증, 여드름 피부,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뒷골이 당길 때, 빈혈,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때, 전립선 이상, 가래, 기침이 자주 날 때, 기억력이 나빠졌을 때, 창의적 작업을 할 때 등등. 자, 어떠신가요? 상당 부분 적용되는 걸 보고 뭐야, 결론은 소금 먹으란 얘기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 인체 어디라도 소금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소금이 더 필요한 경우, 소금을 마시면서 함께 해주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어떤 시간대에 소금물을 마시고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꿀팁까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마음의 준비하시고 귀 쫑긋 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의 내 몸 살리는 생명수 소금의 위대한 시크릿 속으로 빠져들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기관, 호흡기관, 피부병, 만성 탈수, 정신병 등 이상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이분들에게 소금을 섭취하게 해보세요. 소금에는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예민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화를 잘 내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분들의 식습관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고기를 자주 먹고 밥, 면, 빵,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고 단 걸 좋아하고 술, 햄, 소세지를 달고 살고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고 양치를 잘 안 해서 입냄새가 나거나 치아 건강도 좋지 않고 몸 구석구석 염증, 딱지, 가려움증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습관들은 몸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소금과 수분이 부족하니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해서 질병이 점점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당연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 짜증과 화가 늘어날 수밖에요. 아마존 인디언 야노마무족은 열대우림에서 온종일 몸을 씁니다. 잔인하고 호전적이며 인구의 절반이 폭력과 살인을 하고 학살 전쟁을 벌여 수명이 길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은숙, 장진기 작가님의 책 짠맛의 힘에서는 이 인디언들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이 소금 부족의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라붐 시클릿TV 지난 영상 중에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 6편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손절을 해야 할 만큼 악질의 정신병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라면 이분들에게 소금물을 드시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곁에 둔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신병원은 진짜 가야 할 사람 가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간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본인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점점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모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소금물 더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화, 땀, 열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또 이런 분들 계실까요?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얼음물, 물냉면을 좋아하는데 팥빙수의 진정함은 물냉면의 진짜 맛은 겨울이지 하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신나고 멋있게 한겨울에도 찬 음료와 찬 음식을 찾아 드시는 분들, 겨울에 이 정도면 여름엔 얼마나 더 자주 드시겠어요. 이런 분들 건강 어떨까요? 과연 괜찮을까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 인간은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마니아님에 져서 말기암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에서는 암은 세포대사 망가짐과 이에 수반되는 염증과 지속적인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외부 환경이 우리 몸의 암에 대한 방어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생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인즉 적은 산소량, 저체온, 잘못된 식습관이 암을 유발한다는 뜻이고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알 지식 하나. 암이 좋아하는 우리 인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바로 35도입니다. 암의 발생 요인은 라붐 시클릿TV 지난 영상 소금물 이렇게 마시면 만성염증 싹 사라져요 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암이란 게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에게 발생되는 희귀병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5,000개 이상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멀쩡할까요? 다행히 암세포를 방어하는 NK세포가 잘 싸워주고 있다는 뜻이고 혈액이 잘 돌고 있고 체온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찬 음식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소금물을 마시지 않아 혈액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체온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는 소금 섭취로 우리 체온뿐만 아니라 몸속 장기의 온도를 높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온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 생리불순, 생리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기침, 구토, 설사, 변비,
불안, 이명, 입냄새, 입속의 염증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따뜻한 소금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과 자연에서 걷기 운동 혹은 근육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체온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돼서 각종 질병 예방의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물 권장량은 2리터이고 우리 인체를 살리고 유지시켜주는 염분 농도는 0.9%입니다. 염분 농도? 그런 거 잘 모르겠고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한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싱겁게 먹으래. 짜게 먹으면 안 된대. 건강한 몸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래. 그래서 나는 물은 정말 열심히 마셔 하시는 분들, 그런데 혹시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소변을 잘 관찰해주세요. 소변색이 연하다. 물처럼 투명한 소변을 말해요. 소변을 자주 본다. 때론 1시간에 1회 이상 본다. 소변 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 여러분들 혹시 소변을 자주 보면 노폐물 배출이 잘 돼 건강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염분이 결핍된 소변으로는 노폐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수분만 배출돼서 더 피곤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책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독자님 중 60대 여성분 한 분이 계시는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물을 안 드시고 또 잠이 깨면 밤을 새기 일쑤여서 매일 밤 맥주를 몇 병씩 드시고 주무신다고 해요. 몸은 염분을 필요로 하는데 평소 그냥 맹물만 드시거나 밤에 찬 맥주를 드시니 몸에 탈수 증상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을 설치게 되니 만성 피로까지 쌓이게 되셨던 거예요. 이분처럼 소금은 부족하고 수분만 섭취할 경우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소화장애,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이 발생됩니다. 콧물, 재채기, 편도염, 가래, 기침, 비염,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이 호흡기 질환에 가장 좋은 게 소금이에요.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고 겨울엔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콧물이나 기침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무조건 물만 마시는 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커피나 이온음료, 탄산음료 등으로 물을 대체하게 되면 이뇨작용으로 소금 부족뿐만 아니라 탈수 증상까지 겪게 되니 건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따뜻한 소금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했을 때 걱정되는 신체기관이 있죠. 바로 우리의 장기인데요.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장기가 망가지게 될까요? 신장, 소화기관, 췌장, 심장, 뇌입니다. 깨끗한 혈액과 건강한 혈관은 세포에게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노폐물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수분을 잡아주는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 각종 염증, 만성 탈수, 질병, 고혈압, 저혈압, 암까지 발생시키게 되니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소금을 마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9%의 염분을 맞춘 2리터의 소금물을 500ml의 머그잔에 타서 하루 4번 나누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 염분 농도를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농도를 맞추는 방법은 커피 스푼으로 하나나 한 스푼 반 정도면 0.9%의 염분 농도가 되더라고요. 더 정확한 농도로 만들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정용 염도계를 검색하시면 2만원에서 4만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구입하셔서 드실 때마다 측정하시면 더 정확하게 염분 농도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5도의 미온수나 뜨거운 물에 소금을 녹인 후 천천히 식히면서 차처럼 드시고 소금의 양은 몸의 반응을 보시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소금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은 만병통치 생명수 소금물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영상을 보시면 소금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 상태, 몸 상태,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부종, 설사, 두통, 울렁거림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인체는 오랜 시간 소금 부족으로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소금물을 마신 결과 혈액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진 혈액이 각 장기와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야 하는데 혈관이 막혀 있어요.
혈관이 뚫려 있어야 혈액이 돌 수 있는 거잖아요. 증상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지금 내 혈액이 건강해져. 막혀있던 혈관을 넓히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응을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잘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소금물의 아주 놀라운 효과, 부종, 설사, 두통, 울렁거림, 왜 나타나는 걸까? 라는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아직 소금물 드시기 전이시라면 혹은 지금 드시는 분들이라도 꼭 시청하셔서 소금에 대한 믿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소금물을 드시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영상에선 알려드리지 않았던 제가 하는 방법 중 건강한 꿀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통이 생기고 손이나 발, 몸 어디가 붓는 이유는 다른 부위보다 그 부위에 독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때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붓기도 빨리 빠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그 부은 부위를 마사지 해준다. 마사지 샵을 가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한 돈과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돈 들여 시간 들여 구태여 마사지 샵 가지 마시고요. TV 볼 때, 독서할 때 부은 부위를 계속 부드럽게 주무르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때 핫팩이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혈류량이 좋아지면서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방법은 별표 5개. 바로 걷기 운동을 한다. 걷기 운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도 있고 현대의학에서 많은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최고의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계시죠. 라붐시클리TV 영상에서도 걷기 운동과 맨발 걷기에 대한 영상을 여러 편 올리기도 했는데요. 소금물을 마시면서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그야말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우리가 최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건강한 혈액순환이에요. 건강해진 혈액이 온몸을 순환해줘야 각 세포들의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함께 해주면 각 장기, 말초 부분까지 혈액의 펌핑 효과로 더 빨리, 더 많은 혈액을 보낼 수 있어요. 소금물의 효과를 2배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걷기 운동 병행해 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구독자님들, 독자님들, 지인분들께서 참 많이 해오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언제 먹어야 하나요?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잠자기 전에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공복에 드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내가 먹은 음식과 에너지가 각 세포로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밤새 장기와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밤늦게 잠자기 전에 소금물을 드시게 되시면 만약 소금의 양보다 물의 양이 많은 경우 필요 없는 수분은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대가 잠자는 시간대라면 소변을 보기 위해 수면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소금물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해야 하거나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 공복 소금물 마시기는 자제해주세요. 갑자기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워낙 과민성장을 갖고 있어서 공복 소금물 마시는 일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모닝 독서 1시간 하고 바로 맨발 걷기를 하러 산에 가는데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한 후 소금물을 마시고 갑자기 화장실 소식이 오면 하늘이 노래지고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상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소금물 마시기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수분 섭취의 꿀팁, 바로 음양탕 마시기입니다. 음양탕이 뭐냐?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반쯤 채우고 나머지는 음의 기운인 차가운 물을 넣은 미지근한 물을 말합니다.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섞으면 뜨거운 물에 상승하는 기운과 차가운 물에 하강하는 기운이 만나서 물의 효능이 최고조로 오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연순환 건강법에 따른 최고의 물입니다. 이때 기억하실 건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찬물을 나중에 붓는 거예요. 비율은 7:3이나 6:4. 뜨거운 물이 7, 찬물이 3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이 음양탕은 혈액순환, 기순환, 에너지순환 등 몸의 순환을 돕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니 매일 아침 공복 음양탕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린 소금물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 100배인 걷기 운동과 소금물의 궁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푹 빠져보시느라 아직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소금물이나 걷기 운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선 댓글창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추가해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고 너무 중요한 영상 쉽게 풀이해주는 라붐시클릿TV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라붐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라붐시클릿TV를 통해 강력 추천드리고 있는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어떤 역대급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걷기 운동이 너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라붐시클릿TV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소금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려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의 조합? 얼핏 생각하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왠지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따로 해도 좋지만 같이 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의 궁합을 알아볼 대박 효능 가득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걷기 운동은 건강 관련 분야를 막론하고 국가와 인종을 막론하고 최고의 운동으로 꼽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비단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각광받게 된 신종 운동은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는 약보다는 식보, 식보다는 행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걷기 운동이 먹는 것보다 보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 역시 소금물을 마시는 일보다 걷기 운동을 먼저 시작했었는데요.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워야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게 되는 거잖아요. 내면의 상처 치유를 통해 마음을 알아차림했고 몸에 진동수도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택한 게 바로 자연에서의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자연을 보며 걷다 보면 어디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진동수, 마음의 진동수가 함께 기쁘게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약 2500년 전 현 인류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대자연이 바로 의사다. 대자연은 스스로 치유법을 찾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죠. 저도 자연에서의 걷기 운동을 통해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에 히포크라테스의 말에 공감하는 1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가 막힌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건강한 혈액순환으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소금물을 마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효능으로 깨끗해진 혈액을 꺾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맑지 못하고 끈적끈적하면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만성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환된다고 해요. 다 사용돼서 수명이 다한 세포는 독성물질이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몸을 제대로 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 네, 바로 소금이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과일, 야채를 통해 섭취하게 되는 수분을 몸속 각 기관에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어떤 질병에 좋길래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의들께서 강력 추천하는 걸까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예방, 암, 위장질환, 우울증, 불면증, 감기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 통증, 질 높은 수면,
뼈 건강,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수많은 효과 중 제가 최고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물의 효능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즉 깨끗해진 혈액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해진 혈액 공급으로 몸속 내에 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도 완화시켜줍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니 면역력도 높아지겠죠. 소금이 나쁜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좋은 수분을 잡아줄 때 걷기 운동은 펌핑 작용을 통해 소금물이 미처 다 가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돌게 해주니 이 두 궁합보다 환상적인 커플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을 통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급하게 떨어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체온 유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었죠. 그런데 소금과 걷기 운동의 공통점이 바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내장기관까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소금물 마시기, 걷기 운동 병행해 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금물과 걷기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좋은 효능. 두 번째, 불면증, 우울증에 좋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오르내리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잠을 못 자니 늘 기운이 없고 정신은 몽롱해. 어떤 일도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아. 뭘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어. 자꾸 짜증과 화만 내게 돼. 불면증과 우울증은 몸의 이상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생기게 되죠. 이 증상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이유는 겪고 있는 당사자도 힘들고 괴롭지만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가해자가 돼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로, 어떤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겪게 된 슬픈 증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 코스프레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의 특징에 관한 여러 편의 영상을 올리면서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면 손절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습관화시킨다면 또 다른 형태의 손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해주자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니, 그전 소금 섭취를 안 했고 걷기 운동을 안 했다면 이번 계기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해진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소금에는 찌꺼기를 밀어내는 힘, 짜내는 힘, 그리고 몸을 맑고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등과 허리가 뻣뻣하고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몸속에 독소가 잔뜩 쌓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대중매체에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미 고혈압학회 회장님이셨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각 개인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정부 정책이 아닌 우리 뇌에 맡기자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치유물질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며 공원, 바닷가, 숲길을 걸을 때 참 평온하다,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단지 행복감만 주는 호르몬이냐? 아니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린 잠을 자야 하죠. 이때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질 높은 수면을 취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낮에 햇빛을 보세요,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세요, 걷기 운동을 하세요 라고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낮에 자연 속에서 햇빛을 보며 걷는 일만으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 호르몬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 불면증, 우울증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질 높은 수면을 돕고 걷기 운동을 하면 멜라토닌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물 마시기와 걷기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우울증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면증 개선에 확실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나 건강서적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치유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짜게 먹지 마라, 저염식을 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몸은 소금이 정말 필요하고 소금 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또 실제 병원에서조차 링겔, 즉 0.9%의 소금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저염식을 하라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오늘 영상에 함께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그러기엔 우리가 알아야 할 기가 막힌 비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이상 병원과 제약회사에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왜 소금을 더 먹어야 하는지, 왜 저염식을 하라고 강요하는지 그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만큼이나 다음 시간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차원을 떠나서 이제껏 우리가 몰랐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내용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대단한 소금의 억울함과 진실에 대해 알아볼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 집중하느라 아직 좋아요 못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셔서 우리 좋은 건 널리 알려서 함께 하기로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들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맛있게 잘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사람이 있고 아침엔 입맛이 없어 하면서 밥을 안 먹거나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경우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눈 뜨자마자 늘 배가 고팠거든요. 정답은?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소금물을 마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이 꼭 필요한 사람, 소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과 증상들, 꾸준하게 소금물을 먹고 난 뒤 맞이하게 될 놀라운 몸의 변화들은 화면에 보이는 영상들을 오늘 영상 보시고 난 뒤 꼭꼭 다 챙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아마 오늘 영상은 소금물을 드시고 계시거나 먹으려고 결심하신 분들이 선택하셨을 거예요. 소금물만 마시면 내가 앓고 있는 질병들이 싹 낫고 건강한 몸으로 짠! 하고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상해. 몸이 부어.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속도 울렁거리고 설사를 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소금물 마시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미리 겁먹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는지, 이런 증상들은 왜 나타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소금물은 정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금을 다른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꿀팁도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렸으니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짝 걱정은 되지만 왠지 안 보면 손해일 것 같은 오늘의 만병통치 생명수 소금물의 시크릿 속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체는 혈액이 흐릅니다. 이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 각 기관을 돌며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 세포들은 이 영양소를 공급받아 지금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혀있거나 혈액이 굳어서 끈적끈적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 각종 질병, 만성염증, 이를 방치하게 됐을 땐 암까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혈액이 돌기 위해선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 수분을 잡아주고 내 몸에서 건강하게 사용되게 도와주는 게 소금인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커피, 콜라, 이온음료, 탄산음료,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수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수분까지 모두 배출시켜 우리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콜라를 마신 이후에도 계속 갈증 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소금물을 마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구독자님들의 질문과 전문 지식과 저의 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첫 번째, 부종.
몸 어딘가 붓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 매끈해져야 하건만 왜 붓는 걸까요? 몸 어디가 부어있다는 건 그 부위에 독소가 많아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내 몸이 만성 탈수로 인해 메말라 있었다는 뜻이에요. 뒤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소금물을 마시고 부종이나 기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의 공통점은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반응들을 명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도 소금물을 마시면서 손발이 붓는 경험을 했는데요. 일시적인 당연한 명현 반응임을 알았기에 기쁘게 이 부종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부종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 하나. 붓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붓기가 빠질 때 체지방도 함께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인즉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금물을 먹음으로써 혈류량이 빨라지고 대사도 좋아지고 독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붓기가 빠지면서 날씬해지는 거죠. 억지로 식단 조절을 하고 말라 보이는 힘든 단식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수분을 잡아주면서 건강한 혈류가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살이 빠지는 일이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소금을 마시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설사 증상이 있다. 설사 증상이 없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많은 건강 관련 서적에서도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물을 마시고 단기간에 바로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몇 달을 먹고 한참 뒤에 하는 경우입니다. 단기간에 설사를 하는 경우는 몸속에 그만큼 독소가 많아서 바로 증상을 보인 거고요. 나중에 하는 경우엔 소금물을 먹고 혈액이 건강해졌고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오랫동안 묵어있던 독소를 빼주는 거예요.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장에서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 구역, 구토, 소화불량,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설사 증상 역시 부작용이 아니라 독소가 빠져나갔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실제로 설사를 하면 어떤 이상한 느낌이 아니라 독소가 빠져나갔다는 아주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소금물 꾸준히 드세요. 세 번째, 두통이 생긴다. 소금물을 드시고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생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사실은 원래부터 두통, 불면증, 고혈압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드셔서 건강해진 혈액의 양은 많아졌는데 이를 통과해야 하는 혈관은 여전히 찌꺼기들로 막혀 있어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건 건강해진 혈액이 지금 막혀있는 혈관을 뚫고 있고 혈관이 넓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1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의도, 좋은 음식이나 습관도 최소 21일은 실천해야 뇌도 몸도 반응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까지 외면당해서 울고 있었을 내 몸 소금물 마시기로 알아차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울렁거린다. 역하고 울렁거리고 심한 경우엔 토까지 하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 울렁거림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증상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나타납니다. 위가 워낙 메말라 있어서 흡수를 못해 울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맛있게 잘 드시나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사람이 있고 아침엔 입맛이 없어 하면서 밥을 안 먹거나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틈새 퀴즈. 이 두 경우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눈 뜨자마자 늘 배가 고팠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상일까요? 정답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내가 먹은 음식과 에너지들이 각 세포로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위장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는데 밤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잠자고 일어났을 때 영양분을 넣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픈 걸 못 느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염증이 가득 찼다는 뜻이고 위가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걸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영양소를 넣어달라고 주인한테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 것을 잘 못 먹는다, 양치질을 할 때 헛구역질을 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해주는 소금물 반드시 섭취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 좋은 건 알겠는데 소금물은 도저히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르게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소금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 야채, 과일에 뿌려 먹는다. 제가 2년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0.9%의 염분을 맞춘 소금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신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소금물도 마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중 쉽고 효과 좋고 간편한 방법은 바로 야채와 과일에 뿌려 먹는 일이더라고요. 특히 4번의 경우처럼 속이 울렁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톡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소금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소금물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께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줘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라붐시킬리TV 음식 관련, 소금 관련 영상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드렸었죠. 과일, 야채에는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자연 그대로에서 난 건강한 수분이 풍부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잡아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두 궁합은 우리 인체에 건강한 수분 공급하기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먹는 방법은 이미 제목이 나와 있죠? 과일이나 야채를 썰어 뿌려 드시거나 찍어 드시면 끝입니다. 오늘 내용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두통, 울렁거림, 설사, 부종, 가려움증 등 크고 작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내 몸에 노폐물과 독소와 염증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이 증상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반응입니다. 내 혈관이 넓어지고 있구나, 내 혈액이 깨끗해져서 온몸을 돌고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란 효과가 없거나 가짜 약을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속여 먹였는데 실제로 병이 나은 효과를 말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먹고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일 역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 깨끗해지고 있다,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드시게 되신다면 지금 앓고 있는 질병들 싹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아직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대되는 다음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